네, 안녕하세요. 연태입니다. 오늘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경기는 이제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FC 서울과 광주 FC 경기입니다. FC 서울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3경기째 무패 행진이죠. 무패 행진이라고까지 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도 부진했던 흐름을 깨고 지금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흐름을 좀 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최근 경기 FC 서울 경기를 다 못 봐가지고 이게 뭐라고 딱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만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술적으로 재밌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난 경기를 제가 포항전을 보기는 봤는데 지나가듯이 봐가지고 제대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마지막에 골 들어온 것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술적으로 지난 경기랑 비교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조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보인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광주 얘기를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FC 서울 얘기를 해야 서울의 어떤 이 대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광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짧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광주가 이기기 쉬운 팀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인 게, 일단 많이 뛰고 오늘도 시즌 초부터 그랬지만 중원에 굉장히 이렇게 어떤 볼줄이 좋다, 볼줄이 좋다, 뭐 약간 이런 쪽보다도 수비적이고 다부지고 잘 뛰어라고 하는 선수들이 많죠. 오늘도 이제 김원식하고 이준민 선수가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전에 뭐 이찬동 선수도 나왔고 그 자리들이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경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미드필더들이죠, 사실은. 그 1차 조전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면 헤이스한테 맡겨놓고 헤이스가 이제 좀 풀어주면서 이제 양쪽 측면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엄원상 선수가 지금 출전을 오늘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엄지성 김주공 선수가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최전방에 허율 선수가 나왔지만 이 선수가 뭐 신체 조건도 좋고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펠리페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조금 안 풀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 공격은 좀 무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광주의 그 골문을 열 수 있느냐, 처음에 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서 가지고 지키기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게 좀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광주 수비를 잘 공략하지 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역습을 당하면 이제 그때는 조금 다른 영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광주는 앞으로 이제 조나탄이 빨리 몸이 올라와서 좀 득점을 해결해주고, 또 조나탄 자체도 역습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선수니까 그거만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단단한 팀이긴 한데 날카로운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광주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번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콘셉트 같은 거는 다 일리가 있고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선수들이 아직 좀 빠져있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좀 잘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광주가 수비가 세다, 그리고 많이 뛰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 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FC 서울의 어떤 전술적인 거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번 경기 그 멤버를 구성을 보면, 제가 이제 아마 한 두세 달 전쯤에 그랬는데, 아무리 서울이 뭐 오성고 선수들이 뭐 재능이 있고 막 이런 선수들이라지만 너무 무게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그 20살짜리나 뭐 19살짜리나 이렇게 막 19살 선수들, 막 20살 선수들이 뛰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좋은 거지만 팀이 막 몇 연패하고 있는 위기에서 쓸 선수들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딱 보니까 선발 명단이나 이 벤치에 앉은 선수들 구성이 드디어 좀 서울다웠다라는 좀 느낌이 들죠, 약간. 왜냐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 뭐 박정빈, 뭐 팔로세비치, 오늘 조금 제가 실망했지만 가브리엘 바르보자, 이런 선수들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백상훈, 이거 뭔가 이제 구색이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런 경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그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경기 전에 이제 박진석 감독님께서 공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왔다, 골 넣고 이기겠다라는 걸 봤었는데, 이제 그럼 뭘 준비해왔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 인천전 졌을 때, 졌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경기, 지연됐던 경기. 근데 제가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약간 또 다른 방식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 A 확고한 플랜 A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잘 가다듬는다 그러면 플랜 A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항상 구상은 좋아요. 박진석 감독님 구상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살려갈 거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죠. 이게 괜찮은지. 자, 오늘은 재밌는 게 변형 3백을 썼습니다. 변형 3백이고요. 포메이션 상으로 변형 3백이 딱 가동이 됐을 때는 사실상 구성이 3-2-4-1 혹은 2-3-4-1에 가까운 형태를 많이 꾸렸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 윙에 조용욱 선수가 나왔어요 오늘. 그죠? 조용욱 선수가 나왔는데, 조용욱 선수 성향이 어떻냐면 전형적인 사이드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나상호 선수처럼 라인 밟고 서가지고 1대1 치고 막 들어오는 스타일들은 아니고, 조용욱 선수가 사실 중앙에서도 뛰고, 뭐 예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고, 오른쪽 윙으로도 또 뛰고, 투톱으로도 뛰고, 약간 이런 이 측면과 중앙을 오고 가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런 성향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서가지고 여기서 1대1 돌파를 해가지고 들어올 만한 선수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도 아니고. 왜냐면 여기 들쑤시고 받아주고 또 등도 좀 질 줄 알고, 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흔들어줄 줄도 알고 많이 움직여주는 게 장점인 선수니까 약간 반칸 좁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면이 죽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력이 괜찮은 윤중규를 공격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쪽에서 공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까 패스 길이가 너무 멀어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도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이쪽으로 쭉 빼는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했었는데, 그걸 이제 뭐 오스마르도 잘하고 했었는데, 이걸 메워주는 게 여름 선수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자주 빠져나갔죠. 오늘 오른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이쪽에 연결고리가 돼줍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할 때는 압박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세 명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안정감도 있고 이렇게 빠져주니까 이쪽이랑도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돼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원에 이렇게 되면 여름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성용 약간 땡기고 고광민이 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고광민 선수가 오늘 후반전엔 좀 나가긴 했는데, 전반전엔 대체로 이 중앙 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여기가 오스마르였는데, 오스마르 왼발이 좋으니까, 강하고 정확하니까 이쪽은 오히려 나상호한테 바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나상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드를 좋아하는 선수니까 이쪽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상호 선수 특징이 뭐냐면, 이 중앙에 좁혀선 조용욱과 다르게 1대1이 되는 선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이 고요한 선수가 뒤가 어느 정도 여름 선수가 있고 기성용 선수가 받쳐주니까, 고요한이 깊이 내려올 필요가 있지만,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여기 머무를 필요는 없고, 공격할 때는 올라가서 이 지동원 선수가 많이 빠져주니까 그때는 본인이 올라가고, 네, 또 안 풀릴 것 같을 때는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요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다 활동량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일리가 있고, 굉장히 저는 이 선수들 구성을 맞춰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제가 보기엔 여름 선수가 오늘 패스할 때 몇 번 실수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기성용 선수 파트너로는 적절한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기성용 선수의 어떤 그 파트너로 한국영 선수가 많이 나왔었고, 대표팀에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기성용의 어떤 공격력이나 더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오늘 여름 선수가 그걸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수비 때도 보면 기성용 선수가 덜 움직일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 빠져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요거를 굉장히 잘해주고, 그 다음에 여름 선수가 아시다시피 기술이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기술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베테랑의 이제 베테랑 축에 들잖아요. 경기 흐름 읽는 눈이 좋으니까, 이게 윤종규 선수가 너무 과하게 멀어졌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반전 중반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용욱 선수랑 위치를 자주 바꾸잖아요. 윤종규 선수가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조용욱 선수가 윤종규 선수한테 공 달라고 해서 빠져나가면 여기를 받기도 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조용욱 선수 공 잘 잡으면 이제 이쪽에만 서 있으면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도망을 일로 가죠, 윤종규 선수가. 그러면 이제 여기 여름 선수가 이 뒤를 채워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누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채워준다거나, 요런 식의 어떤 채워주는 어떤 커버 플레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주니까, 서울의 어떤 후방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첫 골 들어가는 장면을 잘 보시면, 그 장면이 이 올라와서 전형적으로 만든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서 윤종규 선수가 라인 쪽에 있었고, 여기를 조용욱 선수가 뒤로 파고드니까 여기를 이제 로빙으로 넘겨주고, 이쪽에서 크로스, 여기를 지동원이 잘라먹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 측면을 허물 수 있는 거를 준비해왔는데 거기서 허물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왜 효과가 있냐면, 이게 이 풀백들의 전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숫자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이 상대의 계산을 어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조용욱 선수가 어찌됐든 윙포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풀백이 잡는 게 기본적인 어떤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욱 선수가 이쪽까지 가서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렇게 막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막는 게 좀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쪽을 이렇게 같이 잡는 형태가 오고, 그럼 와이드하게 쓸 때 윙포워드가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윤종규를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주공 선수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사실은 여기가 역습이 잘 밀고 나오면 위험해질 수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선수 깊이 내려오니까 역습 때 왼쪽 공격, 광주의 왼쪽 공격을 역으로 제어할 수 있는 좀 공격적인 걸로 수비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게 될 수가 있고, 여길 여름이 잘 커버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위험 부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놓고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윤종규 선수는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수비가 아무래도 이 윙포워드들은 수비 가담을 이렇게까지 깊이 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윤종규는 신나게 올라가는,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종규 선수가 많이 뛰어야 되긴 한데, 신나게 올라가면 이때는 순간적으로 이 한 명이, 풀백 한 명이 측면을 두 명을 막아야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 변형 3백 쓰는 팀들이 그래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숫자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첫 골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석 감독님이 구상해온 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후에 과제를 또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장면은 이런 전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나상호랑 팔루세비치랑 2대1 해가지고 나왔던 측면, 한 60 몇 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하여튼 후반전 중반쯤에 너무 막판 가기 전에 팔루세비치랑 그 나상호가 풀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팔루세비치를 잡아야 됐던 게 제 기억에 엄지성이었을 거예요. 들어간 게 나상호였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봤어야 기억이 안 나네. 나상호인지 팔루세비치 한 명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자르고 들어가는데, 그때 놓친 게 누구냐면 엄지성 선수예요. 이게 엄지성 선수가 막 엄청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공격수잖아요, 사실은. 나는 여지까지 지금 공격에서 힘을 내야 되는 선수를 알고 있었는데, 그 깊이까지 내려와서 미드필더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잘 허물었을 때 뭔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이건 또 그러면 윤종규가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배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른쪽 윙포워드가 좁혀오는 만큼 활동 범위가 여기 겹칠 필요가 없이 약간 이쪽 커버를, 이쪽 도와줄 수 있죠, 나상호를. 이렇게 요런 형태였다고 생각하면, 그때 왜 팔루세비치인지 나상호인지가 이렇게 측면을 잘 털었다라는 걸 또 이해할 수가 있는 장면이죠. 네, 요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도 교체 카드 쓸 때도 이거 컨셉트가 유지가 됐던 게, 박정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고요한 선수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갔잖아요. 아니지, 맞나요? 잠깐만. 조용욱 선수랑 박정민 선수랑 바꾸면서 맞나? 잠깐만. 팔루세비치가 들어왔구나. 예. 가브리엘하고 팔루세비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고요한 선수를 오른쪽 윙포워드. 그러니까 말하면 이렇게 됐다 봐야 되죠. 여기가 여름, 윤종규, 고요한, 팔루세비치, 그 다음에 나상호.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요한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실 뭐 윙도 서긴 하지만 윙선 선수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미드필더잖아요. 여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종규 선수를 쓸 수 있으니까 팔루세비치랑 조용욱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지친 선수를 빼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박정민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때는 또 고요한 선수가 뒤로 내려가고, 박정민이 여기 있는 걸로 내려오고, 윤종규 길로 내려오고.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지치고 윤종규 선수도 이제 전반처럼 올라오지 못하니까 박정민이 약간 윙처럼 움직이게 되는, 요런 식의 변화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전술이었고, 이게 적중해서 한 골이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분명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플랜 A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이 여러가지 지금 거의 사실상 이번 시즌 내내 계속 최적의 전술을 찾기 위해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막 계속 하는 중이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전술이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광주 말고 다른 어떤 3백을 쓰는 팀들은 여기가 더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답답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전술 써야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포팩을 광주한테는 굉장히 잘 쓴 전술이었고 역시 박진석 감독님이 전술적인 능력이 아주 막 지금 답답하다고 많이 하셨지만 없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다. 역시 전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잘 짜내시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좋은 얘기 뒤에는 항상 과제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뭐 현영민 해설위원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골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좋게 본 거는 광주도 골 먹은 다음에 압박도 좀 하려고 그러고 본인들도 뭐 이렇게 이쪽에 들어오면 특히나 많이 꽉 조이려고 이쪽 들어오면 굉장히 괴롭히려고 하는데 괴롭혀지지가 않은 게 많았죠. 기송용이나 뭐 여름이나 고요한이나 뭐 여기 들어왔던 고강민 선수나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다 두루두루 어느 정도 공을 잘 돌리고 특히나 오스마르가 후방에 있으니까 확실히 볼 나갈 때 좋죠. 예쁘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을 굉장히 잘 돌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오스마르가 볼도 잘 다루고 짱도 잘 보고 읽는 눈도 좋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발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순발력이랑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너무 과도하게 그냥 위험하게 넣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역습 비밀을 주느니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후반전 특히나 전반전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한 골 리드를 잡고 있고 광주가 힘이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거는 그래 뭐 제가 뭐 저 같으면은 좀 더 잘해서 한 골 더 넣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하지만 후반전 중반 이후에 FC 서울도 지치긴 했지만 광주도 많이 지쳤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후반 80분 이후에는 더 엄청나게 좋은 많은 역습 기회들이 있었는데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올라갔다가 얻어맞으면 사실은 책임은 제가 못 져요. 그래서 네가 책임질래라고 하면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긴 한데 마지막에 송승민 선수 헤딩 해가지고 가슴이 철렁할 상황이 안 오려면 어느 순간 이거 너무 완벽해라고 할 땐 누군가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후반에 특히 많이 왔어요. 나상호, 페알로스비치, 박정비, 가브리엘이 여러 번 잡았는데 마무리가 한 번도 안 된 건 이건 분명히 서울한테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서울이 수월하고 또 막판에 승점 1 없이 승점을 쌓아가면서 순위를 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나 짚고 싶은 거는 그럼 왜 역습에서 마무리가 안 되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포항 같은 팀들 전형적으로 이제 포항이 이제 역습을 잘하는 팀들이니까 이런 팀들의 어떤 그 해결 방식들은 받아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팔로세비치 역습 장면 좀 생각해 보실까요? 그 왼발로 슈팅 때렸던 거. 가브리엘이 위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슈팅 때릴 때 약간 느낌이 아마 가브리엘이 아마 이쪽에 있었던 걸로 흰색을 FC 서울이라고 할게요. 다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박정빈 선수 쪽으로 처음에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갔죠. 그리고 팔루세비치가 여기 있었고 이쪽에 아마 있었고 나상호 선수가 아마 이쪽에 이 정도 배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팔루세비치가 한 명 제치고 밀고 나왔을 때였나? 요즘에 박정민 선수가 처음에 본인 달라고 이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들어오니까 박정민 선수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가브리엘도 이 수비 뒤로 째는데 뭐 위치도 애매하고 뭐 거기 뭐 갈 데가 아닌 것 같은데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앞에 움직임이 좋아야 이 팔로세비치도 할 게 많아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가브리엘이 이쪽으로 이상하게 갔는데 여기서 차라리 몸을 돌려가지고 요렇게 움직인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 가브리엘은 좀 위치가 애초에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뭐 애초에 여기서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돌아뛴다거나 좀 이렇게 하면서 이 수비를 끌고 움직여야 되는 게 이 위치에서는 공을 받아봤자 일이 잘 안 벌어져요. 이게 작은 차이인데 화면에서는 작은 차이인데 지금 여기 바두갈로는 이게 여기서 공을 출발해서 딱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거는 가속을 여기까지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여기 이 뒤쪽에서는 가속을 해줘야지 여기 딱 최종 라인에 걸렸을 때 패스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비진들이 따라가면서 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얘가 일로 지나가고 얘가 따라가면
벌써 여기가 공간이 나버리잖아요. 팔루세비치한테. 얘가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수비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 박정빈 선수도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한번 공을 안 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해줘야지 수비진들이 흔들리고 얘네들이 바보가 될 수 있고 더 공간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팔루세비치가 밀고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배치는 돼 있는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수비진들이 그냥 버티고 서가지고 막는 상황이 온 거죠. 물론 마무리가 굉장히 감각적이었긴 했지만, 사실은 어떤 이렇게 역습할 때 포항 같은 팀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박정민 선수가 공이 없으면 이제 막 중앙으로 돌아뛰기 시작하고 가브리엘이 이걸 X자로 교차해가지고 막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막 그런 형태를 하면서 이 수비를 막 이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있는 선수도 좀 편해지거든요. 요런 역습에서의 조금 디테일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특히 있어요. 팔루세비치도 있고, 수정반응에 있는 선수는 어찌됐든 공격수니까 할 거고, 나상호나 박정빈이나 뭐 나중에 좀 팔팔할 때 고요한 선수도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조용욱 선수도 역습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요 역습의 디테일을 좀 갖춰준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보여줬던 그런 어떤 지공시에서는 변형 3백으로 좀 틈을 엿보고 측면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러면, 이 다음에 득점을 하나 터뜨렸을 때는 이 역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서 어떤 상대의 위협을 줘야지 수비도 그 상대편 수비수들도 맘대로 못 올라오고, 그 다음에 추가 득점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울산이 지난 시즌에 좀 굉장히 제일 좋을 때,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님 계실 때 제일 좋을 때 잘 됐던 게, 지공으로 내려섰을 때 뭐 윤빛가람 중심으로 한 골 딱 넣은 다음에는 막 이 수비 라인을 중앙선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습이 막 우다다다닥 막 김인성 막 이런 선수를 중심으로 막 와다다 나가가지고 마무리 해버리니까, 가끔 이기면 막 4대0으로 이기고 막 5대0으로 막 그런 막 그 상주상무였나요? 개막전 그렇게 이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경기 운영을 해야 팀 전체적으로도 체력을 덜 쓸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승점을 따낼 수 있다. 네. 요런 과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서울이 그래도 이 여름에 보강을 알차게 하면서 어떤 이 주전이나 후보의 어떤 이 스쿼드가 좀 안정화가 된 것 같고, 감독님이 계속 시도하는 와중에 그래도 제가 보기엔 제일 일리 있는 전술을 선수 구성에 맞게 짜오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대는 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좀 멀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그 아주 부진했던 흐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